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IT 전문가의 아주 흥미로운 회고록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의 그늘이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었죠. 아, 맞아요. 모두가 안정을 찾던 시기. 바로 그때 익숙했던 설계자의 길을 떠나서 IT라는 이 낯선 세계에 뛰어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겪었던 위기와 또 성장의 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경력이 이렇게 하나의 서사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단순히 이직해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뭘까? 또 그 가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면 뭐랄까, 기술적인 성취 그 너머에 있는 직업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고뇌가 그대로 느껴져요. 정말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죠? 이야기의 초장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시작하거든요.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남에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주인공에게는 이 문장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당시 이분이 PLM 전문가였습니다. 제품 수명주기 관리 전문가. PLM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처럼 아주 복잡한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루는 일이었죠. 나름 그 분야에선 전문가였는데 정작 아내한테 당신 회사에서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다는 거죠. 고객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내 일의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전문가. 그게 바로 그의 정체성을 뒤흔든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짐작이 갑니다. 2000년 말 1년에 364일을 일에 파묻혀 살았다. 와, 이건 거의 번아울 소진 상태를 넘어선 거 아닌가요? 슬라이드에 적힌 희열, 좌절, 그리고 분노라는 단어들이 당시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도피처가 필요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한계 상황에 딱 몰렸을 때 아내에게 툭 던진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서울 갈까? 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대책은 있고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아내분의 대답이 정말 대단해요. Why not? So what? 와, 왜 안 돼? 그게 대수라고? 네,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 순간이. 그 한마디가 그를 꽉 올가매고 있던 모든 책임감, 두려움에서 그냥 해방시켜준 느낌이에요. 맞아요.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설계라는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건데 근데 그 결심이 마냥 홀가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식 날 선배를 붙잡고 목 놓아 물었다는 구절을 보면 그가 버려야 했던 과거의 무게가 느껴져요. 청춘을 바친 일을 내려놓는 심정이었겠죠.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설렘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그 막막함, 그게 공존했을 겁니다. 그 눈물은 아마 과거와의 진짜 작별 인사였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갑니다. 그가 옮긴 회사가 실리콘 그래픽스, SGI. SGI. 응용을 만든 컴퓨터로 아주 유명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게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고객에게 기술 시연을 통해서 우리 기술로 이런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기술과 영업의 경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직무죠.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펼쳐진 건 아니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개인주의적인 문화, 또 영어로만 오가는 업무 시시에 당황했는데 진짜 위기는 입사 단 2주 만에 찾아옵니다. 전 직원 10% 감원 통보. 네.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아내는 아니 회사 왜 옮겼냐고 걱정하고 본인은 당장 다음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술적인 장벽에도 부딪힙니다. 이전 직장에선 IBM 정비만 다뤘는데 이 SGI의 운영체제 IRX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평생 윈도우만 써온 사람한테 갑자기 리눅스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상황이랑 비슷했을까요? 딱 그러네요. 슬라이드에 있는 경험이 없으면 길도 없다. No way without real experience. 이 문구가 그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후배 동료 한 분이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류평수 씨라고. 아, 형, 이론은 나중 문제고
일단 모든 데모 장비 OS를 직접 다 설치해봐. 몸으로 부딪히는 게 최고의 스승이야. 아, 그는 이 말을 듣고 OS 설치 CD 열려당해가고 싫으면서 20번 넘게 설치와 실패를 반복했다고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 번, 10번, 20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대목.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책상에 앉아서 매뉴얼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시스템을 만지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지식이 자기 것이 된 거죠. 최화된 거죠, 완전히. 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문제 해결사로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기술적인 벽은 넘었는데 자료를 보면 그 다음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허들을 넘어야 했더군요. 아, 그 야유회 이야기. 네, 때로는 아주 황당한 방식으로요. 솔직히 이 야유회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문경세제로 야유회를 갔는데 막걸리를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를 때리고 기절까지 시켰다고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본인은 아, 이제 회사에서 찍혔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동료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의 그런 허술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서먹했던 관계의 벽이 허물어진 거죠. 뭐 실수가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때로는 너무 완벽한 모습보다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가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기도 한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그와는 또 정반대의 깨달음을 얻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첫 고객이었던 현대모비스의 정중헌 씨와의 만남인데요. 아, 네. 야심차게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고객이 오히려 자기보다 시스템을 더 잘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그 시스템으로 밥 먹고 사는 현장의 전문가를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여기서 그는 자존심을 집에다 두고 오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죠. 아, 야유회 사건이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 사건은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겸손이라는 태도를 가르쳐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기술과 관계, 태도라는 내공을 쌓아가던 그의 경력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CAV 위기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우선 CAV 시스템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VR 헤드셋 있잖아요. 그걸 방 전체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전체요? 네, 방의 벽면 5개가 전부 스크린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장치였죠. 당시 자동차 회사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신차 디자인을 실물처럼 검토할 때 쓰던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이 중요한 CAV 시스템 오픈을 코앞에 두고 스크린에 정체불명의 누런 띠가 나타나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한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스크린, 프로젝터 케이블, 모든 하드웨어를 다 점검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은 용의자는 SGI의 슈퍼컴퓨터랑 소프트웨어뿐이었죠.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였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특급 전문가가 긴급 투입됩니다. 해외에서요? 네, 영화 반지의 제왕 그래픽 작업에 참여했던 VR 전문가였죠. 그야말로 해결사가 등판한 겁니다. 와, 그 전문가는 황소 예제 데이터로 문제를 완벽하게 재현해냈고 이 데이터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VR 센터로 보내져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사건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마침내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래픽을 처리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바로 오픈GL 소스 자체의 결함이었어요. 아, 소스 코드 문제였군요. 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 해결책이 너무 뜻밖입니다. 네, 그 해결책이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해요. 복잡한 코딩이나 부품 교체가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텍스트 입력, 즉 단 한 줄의 코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단 한 줄로요? 네, 주인공은 이때 야호! 원더풀 라이프를 외쳤다고 하죠. 이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성취감과 함께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줬습니다. 어떤 통찰이었을까요? 바로 기술 문제 해결의 역설이죠. 문제의 증상은 복잡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아주 작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
수많은 전문가들이 거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그는 본질에 집중해서 그 단 한 줄의 코드를 찾아낸 겁니다. 결국 진짜 기술력이란 복잡한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함 속에서 단순한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라는 걸 온몸으로 배운 거죠. 이 케이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서 가상현실, 즉 VR은 그의 일과 삶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네,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취미이자 열정의 대상이 된 거예요. 카이스트, 닛산, 포드, 전 세계 VR 센터를 방문하며 경험을 쌓고 닛산 디자인 센터에서는 쟁쟁한 디자이너들 앞에서 직접 라이브 시연을 성공시키는 그런 잊지 못할 순간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만의 IT 워커 철학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네, 슬라이드에 딱 정리되어 있죠. 첫째, 출근할 때 근심과 자존심은 집에 두고 열정과 욕심은 가지고 나와라. 둘째, 지식은 도태되지만 경험만은 남는다. 그리고 셋째, 가장 아껴야 할 보물은 직장 동료다. 이 문장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이 그대로 응축된 결과물인 셈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건 고객에게서 배운 교훈이고 그렇죠. 경험이 남는다는 건 OS를 20번 설치하면서 얻은 깨달음이고요. 네, 맞습니다. 동료가 보물이라는 건 결정적인 조언을 해준 후배와 실수를 덮어준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과 철학은 마지막 단계인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오래 기억하게 할까? 그리고 내가 얻은 지식을 남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월요 편지가 시작되죠.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에게 매주 월요일 아침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처음엔 자기 일을 설명하지 못해서 답답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그의 여정 전체를 딱 함축하고 있어요. 오늘도 출근해서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있다는 것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도피처를 찾아 절박하게 떠났던 여정의 끝에서 그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일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익숙함을 떠나 낯선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 그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결국 사람과 경험,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언젠가 사라질 지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력에서 가장 컸던 위기, 여러분만의 케이브 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거대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만의 단 한 줄 코드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 해결책을 지금 누구와 나누고 계신가요?